자, 이번 시간은 77페이지 이제 기타 여러 가지 평균에 관한 문제입니다. 처음에 문제를 보면 20명이 다니는 회사에서 올해 사원의 평균 나이는 41세이다. 자, 내년에 이 중 60세 직원 1명이 정년 퇴임하고 28세 직원이 1명 새로 입사할 예정이다. 내년에 내년 사원의 평균 나이는 뭐냐? 자, 한번 구해보는데 여러분이 조심할 것이 있어요. 상당히 실수를 잘하더라고요. 일종의 함정이 있다는 거, 함정. 이것이 올해, 내년 이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올해 41세니까 내년에는 전체 총 나이가 20명이기 때문에 바로 20 곱하기 42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지? 이것이 이제 총 나이가 되는 거야. 내년에. 근데 이 중에서 뭐죠? 이 중에서 60세 직원이 한번 빠지고 60세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28세가 추가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총 나이가 되는 거죠. 인원은 똑같이 20명입니다. 이게 총점에서 총 나이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까지 고려했을 때 60세가 빠지고 28세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20명 차이는 없죠. 20명으로 나눠주는 것이 이게 답이 될 겁니다. 그것만 조심해 주면 돼요. 그래서 답은 이제 40.4세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평균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거보다는 이제 실제로 이제 다음 같은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잘 나와요. 결국 이것은 60쪽을 전체 며칠 걸렸나가 중요하잖아요. 며칠 만에 하루 평균 몇 쪽씩 푼 것인가. 우리가 여기 6쪽과 3쪽이니까 절반은 6쪽, 절반 3쪽이니까 더하면 9고 이걸 2로 나누면 4.5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식의 산술 평균을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60쪽을 나머지 반은 6쪽씩 풀었기 때문에 이것은 30쪽씩 푸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 6쪽씩 풀었기 때문에 이만큼 날짜가 걸렸을 테고 하루 쪽 3쪽씩 풀었기 때문에 이만큼 날짜가 걸렸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30쪽은 6쪽, 그러니까 이것은 5일, 이것은 얼마? 10일 걸렸죠. 그래서 전체 15일 걸린 거야. 그러니까 60을 15로 나누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구하는 이제 평균 몇 쪽씩 풀었는가. 15일 걸렸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60쪽을 10으로 나누니까 이것은 4가 나오죠. 4. 4는 4, 5, 4, 20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4.5가 아니라 4가 된다는 거. 평균에 관한 또 다른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을 문제로 봤어요. 자, 일정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 문제야. 이게 이제 어려워지면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이걸 이용하는 문제가 나와주는데 뭐 이런 경우까지는 우리가 책이 있지만 뭐 그런 것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안 보는 거고. 자, 한마디로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심었다면 이것이 n등분 된다면 그때 나무를 심는 것은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다음에 이 원주가 n등분 된다면 이것은 나무를 심는 것이 이것이 n개가 되겠죠. n개. 그만 조심하면 돼요. 이건 처음과 끝도 심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 된다. n등분 됐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 원리만 적용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죠. 여기 240m 길에 16m 간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를 심을 때 나무의 글은 몇 그루 나무를 심는가? 자, 뭐 여러분이 암산으로 해도 될 정도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이제 뭐 240을 그지 16으로 나눈 다음에 처음과 끝까지 심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걸 구하면 보다시피 요게 이제 15가 나오죠. 16그릇이 나올 겁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가로 48, 세로 50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가로가 480m고 세로가 510m. 뭐 이게 좀 길어 보이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 480, 510m. 뭐 가로 세로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고.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10m 간격으로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딱딱딱 이게 맞아 떨어지겠죠. 이것도 맞아 떨어질 겁니다. 이게 몇 개 심겠는가 이런 얘기야. 자, 여러분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란 말이야.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자, 이것도 한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이것도 이제 원래 6대까지 480m까지 심는 건 몇 개 심냐 물어본다면 처음과 끝도 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10으로 나누면 48이죠. 거기다 2를 더할 겁니다. 그래서 49가 되는 거야, 49. 그럼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49가 되는 거고 49.
자, 이거 더하면 510이기 때문에 이건 52가 되는 거죠. 이것도 52가 되는 거야. 근데 힘다 보면 이 네 군데가 모두 중복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4를 빼면 되는 거죠. 4를 뺀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구할 필요 없이 결국 이 원주의 길이가 얼마냐? 아까처럼 원주의 길이를 갖고 그거를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게 쉽죠. 그러니까 이걸 더하면 이제 이것이 990일 거 아니야. 990. 자, 이것을 이제 10m 간격으로 심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2배로 하면 되죠. 한 바퀴 뺑 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99의 2배니까 198그릇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레 길이가 1980 된다는 거잖아. 이거 하면 1980 되니까 그거를 10으로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다음에 이렇게 양쪽을 빼주는 이런 식의 우리가 책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원주로 보고 원주를 나눠주기 때문에 뭐 더해주고 빼주는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문제가 쉽죠. 뭐 이 정도의 원리만 알면 되는데 조금 어려우면 그 다음에 이제 2, 3, 4번 있죠. 이 3, 4, 5번 특히 5번 같은 문제는 좀 어렵거든요. 5번이 어려운 게 아니라 5번이네요. 그지? 5번. 이게 좀 어렵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참고로 봐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이런 시험을 앞둔 사람은 이제 뭐 3, 4학년 중에서 한번 좀 풀어보세요. 책을 보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나무를 심는 문제였고, 그 다음 이제 달력에 관한 문제가 달력. 달력은 우리는 1년은 365일이죠. 근데 보통 이제 달력이 365일이지만 윤달이 있는 그런 해가 있어요. 이제 윤달. 그 윤달이 있으면 이제 1년이 2월달이 보통 28일인데 29일까지 있죠. 윤달이 있는 해는. 그때 이제 1년이 366일이 됩니다. 근데 이 윤달이 있는 것은 이제 알다시피 4년마다 2000년부터 4년마다 주기가 윤달이야. 근데 이게 좀 더 복잡하면 4년마다 윤달인데 400년마다 한번 빼던가, 그리고 300년마다, 그리고 이것이 3배 1200년마다 한 번이 또 안 빼죠. 그러니까 그것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2000년부터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더라도 그냥 문제 풀 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것이 뭐 2000년을 물어보고 뭐 좀 몇백 년을 물어본다면 안 되지만 우리가 현재 2000년부터 현재 2021년까지 오지만 그 당시에는 윤달의 법칙이 똑같기 때문에 4년마다 한 번 윤달이다. 그래서 그걸 고려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 상식적인 내용과도 우리가 추가되는 거죠. 그것이 1년이 며칠이다. 일반적으로 그런 건 주어지지 않고 알고 있다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볼 텐데 다음과 같이 2010년 1월 21일 날 월요일은 진아와 영씨가 만난 지 100일째 된 날이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은 무슨 요일인가? 단 처음 만난 날을 만난 지 1이라고 한다. 이건 보통 그러죠. 물론 저 때는 그지 이런 게 없었어.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어요. 이제 요새 만나는 여러분 나이 때는 이렇게 100일, 뭐 1년, 우리 뭐 1년도 있었습니까? 없죠. 그러고 보니까 1년도 의미가 있는데 며칠 처음 만난지도 몰라요. 그제 뭐 가끔 뭐 그지 결혼식 한 날도 까먹는데 뭐 그런 거 하는 것은 뭐 천재죠, 천재. 자,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1일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1월 21일이 이것이 100일째 되는 날이야. 그러니까 처음 만난 날은 1이라고 보니까 이것은 거꾸로 며칠? 99일 전이죠. 99일 전으로 돌아가야 돼. 처음 만나는 날 1이니까. 그러니까 하루 전날 돌아가면 이것이 이틀이 된 거잖아. 그치? 이틀 된 거기 때문에 이틀 된 거라면 하루 전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100일 된 것은 99일 전이야. 결국 지금 월요일에서 99일 전은 무슨 요일이냐를 구하는 거야. 자, 이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99를 7로 나누죠. 그러면 7일은 7, 70, 29가 되고 7, 47, 28, 47, 28에 이것은 하루가 남죠. 그러니까 이것은 14주하고 하루가 남단 말이야. 하루가 남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월요일하고 하루가 남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보면 일요일이 될 겁니다. 당연하죠. 이게 98일 되면 이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월요일이 되겠죠. 하지만 99일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월요일 전인 일요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풀어보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거와는 이제 반대로 이것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거라면 이제 미래로 가는 내용을 다시 한번, 그리고 이것은 100일이기 때문에 어떤 1년이 365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았겠죠. 이젠 그거를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2010년 크리스마스는 금요일이다. 3년 후 크리스마스는 무슨 요일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2010년 크리스마스는 금요일이다. 3년 크리스마스는 무슨 요일인가. 근데 1년이 365일이죠. 이걸 우리가 일단 7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5, 7이 35가 들어가고 15가 들어가기 때문에 7이 14, 그래서 1일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365일은 52주하고 1일이 남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달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의미가 별로 없겠지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 생일은 양력으로 하죠. 우리 나이 때는 음력이지만 여러분 작년 여러분 생일이 무슨 요일인지 압니까? 그것은 올해 생일이 무슨 요일인지 알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제가 이 녹화를 하는 날이 이게 3월 22일인데 그럼 3월 22일은 월요일이죠. 그러면 작년도 3월 22일은 무슨 요일이었냐? 그것은 결국 하루가 남잖아, 그지? 하루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가 하루가 남나? 그걸 고려해 보란 말이야. 그리고 내년도 22일은 뭐냐? 그것도 이제 고려하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힌트로 본다면 내년도 3월 22일은 자, 이것이 365일이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 이것이 이게 365일인지 366일인지도 고려해 봐야 돼. 보통 365일은 됐을 때 한 주가 남기 때문에 자, 이게 3월 22일 월요일은 내년에 3월 22일은 화요일이 된다는 거야. 화요일 날. 일단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을 때죠. 충족하지 않은 것이 4년마다 한 번씩 나오잖아. 그것까지 고려해 주는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이 1년마다 하루씩 52주하고 1일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52주라는 것은 1년으로 칩니다. 1년. 우리가 52주 신고가라는 것은 1년 중에서 가장 주식 가격이 높았다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주식 거래가 매일 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까지 따지면 거의 그지 뭐 의미가 없거든요. 52주에서 며칠까지 간다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52주가 1년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3년이 흘렀죠. 3년이기 때문에 이것이 플러스 3이 돼요. 3. 그래서 이것이 금요일이라면 토, 일, 월. 금요일이라면 1년 지나면 토, 일, 월. 그래서 월요일이 이제 토, 일, 월요일이 답이 되는 것 같지만 자,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아니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2000년이 윤달이 있기 때문에 2004년, 그 다음에 8년, 그 다음에 12년, 그 다음에 16년이 있는 거야. 그래서 12년이 이 안에 있죠. 그지? 12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윤달이 있다면 결국 이것은 하루가 더 진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52주하고 플러스 2일이 되겠죠. 2일. 그러니까 중간에 윤달이기 때문에 52주하고 하루가 진행된 답은 화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우리가 거의 다 4번이 되겠죠. 단 그 3년이 이것이 2010년이 아니라 만약 2012년이라면 이제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때 윤달이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는 이제 월요일이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83페이지 이제 비율에 관한 문제인데 자, 비율에 관한 문제도 이제 몇 대 몇 이렇게 비율이 나오죠. 그때 이렇게 비례상수를 구한다라는 원리인데, 이거 말고 이제 비율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제 문제에서 어떤 분수식도 그렇고 비율은 분수식과 관련이 있잖아. 그런 내용이 이제 상당히 자주 보여요. 근데 이것이 비율에 관한 문제지 분수식에 관한 문제인지도 여러분이 좀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A, B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을 받는다. 받는 용돈의 비는 4대 3이고 지출의 비는 6대 5다. 쓰고 남은 용돈이 각각 3,000원과 2,000원이라면 A, B가 받는 용돈의 차는 얼마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돈의 비가 4대 3이다 그러면 이것을 비례상수로 사용하는 거야. 그것이 4A, 3A 이렇게. 지출의 비가 6대 5라면 이것도 6B, 5B. 그러니까 A, B는 상수로서 A가 B가 뭐가 되건 아무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용돈의 비는 이거. 그리고 지출의 비는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A, B에 대한 것을 비례상수로 이용한 다음에 식을 두 개를 만들고 A, B가 하나 연립 방식을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용돈의 차를 각각 A와 B를 A는 4A, 이거를 3A로 봤기 때문에 이 용돈의 차는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 4A에서 지출의 비가 6대 5이기 때문에 이것을 6B를 뺀 거. 이게 바로 3,000이라는 뜻이야, 3,000.
이걸 이해하면 좋은데 이것이 용돈은 4대 3이 되는 거로 했고 AB 값은 아직 몰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지출의 비는 6대 5인 걸 이용하니까 여서 5B를 빼면 그치? 이것이 6대 5이기 때문에 5B를 빼면 이것은 2000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AB를 풀어주는 거야. 자, AB를 풀어줄 때 이제 우리가 A를 구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걸 없애버린다면 여기다 전체로 몇 배라고? 5배란다고 여기다 6배란 다음에 그럼 5배하고 6배 하면 이것이 5, 6, 30으로 없어지겠죠. 그래서 빼주면 A에 관한 식으로 나와서 A를 구할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구한다면 이제 답은 그지 1,500원이 나오는데 A 값은 1,500원이 나오는데요. 한번 해보시고. 자, 비례상수를 이용한 첫 번째 유형의 문제를 봤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 자, 이것도 이제 한 개 700원인 붓과 600원인 볼펜을 3대 2의 비율로 구입하려고 한다. 이때 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붓의 최대 개수. 최대 개수라고 나오면 이건 보통 어떤 부등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부등식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등식으로 이용해서 그거를 그 값만 이렇게 뽑아내도 돼요. 지금 뭐 비례상수를 뭐 A, B 아니라 미지수가 하나라면 이렇게 X로 표시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붓을 한 개 7관한 붓을 3X개, 볼펜을 2X개 이렇게 구입했다는 거죠. 자, 그대로 구하면 돼요. 이렇게 3X, 2X이기 때문에 자, 7번짜리 3X니까 뭐 이렇게 700 곱하기 3X 더하기 600이니까 600 곱하기 2X 이게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만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만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X 자체가 이것이 일종의 자연수여야 돼요. 자연수. 분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붓의 최대 X겠어.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최대 X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구하면 이제 2100X 플러스 이것은 6, 22, 1200X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20, 100점만. 그래서 00을 이제 두 개씩 지우면은 100 이렇게 되고 21, 12이기 때문에 20, 33, X가 이렇게 될 겁니다. 100이 되죠. 그럼 이걸 구하면 X는 이건 3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게 나오죠. 그러니까 3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X는 이것은 그지? 3개 될 겁니다. 3개. 최대 3개죠.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가 될 테니까 분수 아니라 3개. X는 3개. 그러니까 붓의 최대 개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X가 3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3 곱하기 3 그지? 이것이 9개가 될 겁니다. 뭐 이건 뭐 2x 때문에 x 3을 집어넣어도 6은 없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9개, 붓의 최대는 9개 구한다. 한번 여기다 9를 우리가 이걸 9개를 해보세요. 9개를 해보면 이게 9개고 이게 6개가 되잖아. 그러면 이것이 만원이 넘지 않는 이제 최초의 수가 될 겁니다. 그지? 여기 7, 9, 63에 6, 6이 36이니까 63에 6, 6이 36이니까 이것이 그지? 99가 되잖아. 99만 9천을 써서 우리가 결국 이것이 9개 구입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정수 또는 자연수의 조건이라든지 또는 최소를 갖고 이제 부등식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다음 문제 이것도 상당히 좋은 문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와 비슷한 유형이 이제 뒤에 가서 또 다시 나옵니다. 자, 합격자가 총 280명인 시험에서 남녀의 성비가 3대 4고 떨어진 사람의 성비가 1대 1일 때 그때 지원자의 남녀의 차는 자 이건 조건이 너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인원을 다 구할 수는 없을 수 있어도 일단 이제 남녀의 차이는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남녀의 차.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남녀 그리고 여기 합격 불합격 그리고 여기 총합 여기도 총합 그지? 이렇게 우리가 한번 구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표를 만든 다음에 한번 구해 보면 어떨까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구해 보세요. 자, 해 보세요. 시작.
이 영어로 합이라고 쓴 건데 이제 뭐, 한글로 합이라고 한문으로 합이라고 쓴 건데 별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280명이 합격자니까 여기 280명이 있네요. 280명 이렇게. 지원자의 남녀, 요 남녀의 차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지 조건이 너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나마 쉬운 것이 이게 남녀 떨어진 성비가 1대1이라는 것 때문에 이거 아니면 못 푸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합격자가 280명이죠. 그리고 남녀 성비가 3대4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에 비례 배분이 들어야 돼. 비례 배분이라는 것은 280 곱하기 남자는 이것은 7분의 3의 비율이죠. 여자는 280 곱하기 이것이 7분의 4의 비율이라는 거야. 3대4라는 것은 이 비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 6, 7이 42, 6에 7, 4, 7, 28, 4. 그래서 40이죠, 40. 그러니까 이것은 4, 3, 120이고, 이것은 40일 때문에 4, 4, 160, 160, 120, 160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떨어진 사람이 이 x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거 더하면 이것은 120 플러스 x고, 이것도 180 플러스 x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 모르더라도 떨어진 남녀의 차이는 이게 똑같이 x로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 120과 160의 차이가 이것이 바로 불합격생이 똑같기 때문에 성비가 똑같기 때문에 바로 합격생의 차이가 지원자의 차랑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해갑니까? 이게 똑같기 때문에 해당되는 거야. 나머지는 우리가 몰라. 이거 다 모르는 겁니다. 모르지만 이 남녀의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1대1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핵심은 이제 비례 배분 들어가는 거. 280의 7분의 3, 280의 7분의 4 비례 배분, 이 성비를 갖고 비례 배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주의해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0과 160 때문에 이것은 남녀의 차이는 40명. 그러니까 합격자의 남녀 차이가 전체 인원의 남녀 차이랑 같다 이런 얘기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 얘기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조건이 너무 많아서 잘 안 풀려지는 이런 식의 문제로 와닿아요. 자, 그거랑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8번이 있어요. 8번도 여러분이 그지 이건 좀 다르거든요. 8번 조건이 많이 주어지고 또한 많이 주어진 대신 그지 또한 풀이하는 것도 이렇게 모르지 않고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준비하는 사람은 이제 8번까지라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가 8번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것이 비례식 문제였죠. 그 다음에 이제 분수식 문제를 한번 몇 개 풀어보려고 해요. 분수식. 자, 그래서 분수식을 풀어보는 첫 번째는 분수식 문제도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자, 지수가 갖고 있던 사탕의 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하나를 먹고 또 그 반을 나눠주고 한 개를 먹었더니 5개 남았다. 원래 지수가 갖고 있던 사탕의 수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하죠. 하지만 이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이용할 건가 잘 이용해서 원래 갖고 있던 사탕의 수를 그지 우리가 구해주는 거야. 그리고 현재 이 남은 개수 맨 끝에 남은 개수가 5개죠. 그러니까 남은 개수에 관한 식을 구하는 겁니다. 남은 개수에 관한 식을 구하는데 단 원래 지수가 했던 개수를 x를 보고 우리가 그지 이 조건을 한번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자, 해보세요 한번.
자, 됐습니까? 남은 개수 가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x가 있었는데 반을 다른 사람한테 줬죠. 그럼 남은 것은 2분의 1 x 2분의 1 이겁니다. 하나를 또 먹었잖아.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남은 개수가 이겁니다. 이제 이거야. 남은 개수가 2분의 x 마이너스 1. 자, 그 중에 또 반을 줬어. 반을 줬으니까 다시 2분의 1 곱했죠. 2분의 1 곱하면 이것이 남은 개수입니다. 남은 개수. 자, 알겠어요? 이것이 남은 개수 2분의 1 줬잖아. 거기다 또 하나를 먹었어. 그지? 2를 빼는 거죠. 이게 얼마다? 이것이 5개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풀어보면 우리가 똑같이 문제가 풀려요. 그럼 이거 넘기면 6이죠. 6. 양비다 2를 곱합니다. 2를 곱하면 이제 여기서 2분의 x 마이너스 1이 이것이 12가 되죠. 12. 이렇게. 2를 곱하니까. 다음에 넘기면 2분의 x가 13이 돼. 13. 거기다 2배 해주면 x 나오겠죠. 2배 해주면 답이 26이 됩니다. 그럼 거꾸로 처음부터 해보세요. 26에 하나를 주고, 반을 주고 하나를 먹었잖아. 그럼 26에 반을 주고, 그러면 13개 남았죠? 거기다 하나 먹었어. 그러면, 그지? 하나 먹었으면 12개 되는 거죠. 12개. 야, 12개에서 또 반을 줬어. 그럼 6개 남았죠? 하나 먹었어. 그지? 그러니까 5개가 되는 게 맞잖아. 거꾸로 우리가 추정해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식은 이렇게 해서 세워진다는 거야. 이것이, 자, 2번 문제였습니다. 분수를 이용하는 문제, 의외로 이렇게 분수식을 이용하는 남는 것에 비해서 모자라는 것에 비해서 잘 나오고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3번. 자, 풀어보세요. 시작. 여기서 이제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 수가 어느 직원이 많은가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구하지 말고 남자 직원 수는 얼마냐 또 여자 직원 수는 얼마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남자 직원 수를 x로 보는 게 낫겠죠. x. 그럼 여자 직원 수를 물론 y로 보지만 이 전체 직원이 400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400-x로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연립 방식으로 봐도 되고 이걸 x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자, 해보세요. 자, 했죠. 먼저 이제 400명 중에서 안경을 비율이 54%니까 400 곱하기 이제 100분의 54가 들어가죠. 54. 이게 이제 전체 안경일병 비율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나눠주면 이것이 4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5, 4, 20, 4, 4, 16. 216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54%면 4, 4, 16, 5, 4, 20. 216이야. 216명. 근데 이걸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여기 봤을 때 지금 남학생, 여학생, 남자 직원, 여자 직원 때문에 남자 직원 수는 50%. 그러니까 이 X 인원이 남자 직원 수이기 때문에 남자 직원 수 50%. 그러니까 이것은 0.5x, 0.5x 플러스 여자 직원 수 얼마죠? 400-x. 이것의 몇 프로? 이것의 60%. 그러니까 0.6이죠. 0.6. 자, 남자 직원 수 0.5, 여자 직원 수 0.6. 이게 뭐다? 이게 이거 구한 지금 216명이라는 겁니다. 216명. 그럼 우리가 여기서 x를 구할 수 있죠. 이대로. 뭐 이거 정리시킨 다음에 이제 x를 묶고 다음에 정리하면 되니까 뭐 어렵지 않을 걸 봐요. 그래서 단 이제 x를 구하면 이제 여기서 x를 구하면 이제 y 값도 여기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건 누가 더 많은가는 안 구해봐도 알죠. 안 구해봐도 압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원까지 구하는 걸 대비해서 한번 이걸 풀어본 거야. 자, 이것이 3번 문제였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물론 이거 말고 이제 그 다음 문제를 이제 그 다음 문제에서 잘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그 다음 문제를 갖고 4번을 볼 겁니다. 4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어요.